지금 논란인 노브랜드 초콜릿을 먹다 보면 가끔 왜 안 넣고 입안에서 겉돌기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는 초콜릿을 만들 때 카카오 버터 대신 가짜 기름인 파뮤로 만들었기 때문인데, 파뮤로 만든 이유는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온도 변화에 예민하지 않아 다루기가 쉽기 때문임. 또한 세계 식약처 기준으로는 카카오 버터가 18%는 넘어야 초콜릿이라 부르는데, 한국은 버터 한 방울 안 넣고 싸구려 기름만 잔뜩 섞어도 코코아 함량 7%만 넘으면 합격임. 또한 멀쩡한 허쉬 초콜릿도 한국만 들어오면 파뮤를 넣어 판다고 함.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초콜릿이 있는데, 바로 노브랜드 초콜릿임. 이는 프랑스 현지에서 OEM 방식으로 직접 수입해오기 때문에 가공 파뮤 없이 카카오, 메스카카오, 버터, 설탕, 바닐라로만 꽉 채운 초콜릿이라고 함. 그야말로 찐 초콜릿인데 가격도 1680원으로 아주 착함. 비싼 싸구려 파뮤 초콜릿 먹을 바엔 당장 노브랜드로 달려가야겠음. 서로를 카피했다가 망한 아이스크림. 우리나라 과자나 아이스크림은 일본 제품을 따라한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월드콘임. 월드콘은 86년 출시했는데 63년에 먼저 출시된 일본의 자이언트콘을 거의 복붙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똑같이 만들었음. 바닐라 아이스크림 위에 땅콩이랑 초콜릿 뿌린 비주얼이 99% 똑같은데, 여기엔 반전이 하나 숨어있음. 바로 월드콘의 핵심 꼬다리임. 초코 꼬다리는 사실 80년대에 우리나라 기술이 부족해서 초콜릿이 밑으로 새는 걸 막을 기술이 없었는데, 오히려 이게 월드콘의 핵심이 되면서 따로 과자로 만들어질 정도로 인기 폭발이었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원조였던 자이언트콘도 당황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2020년 자이언트콘도 월드콘을 따라서 꼬다리에 초코 웅덩이를 만드는 리뉴얼을 감행함. 이름도 幸せのチョコだまり 라고 붙였는데, 일본 현지의 반응이 아주 난리였음. 처음엔 우리가 따라했지만 결국 마지막 디테일은 원조가 우리를 따라한 셈이니 이제 서로 무승부라고. 찐따들만 먹는다는 일본 음식? 한국에서는 정갈하고 고급진 음식으로 통한다는 규동. 하지만 규동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찐따 음식이라는데, 이는 최근 일본 커뮤니티에서 핫한 치즈 규동밈 때문임. 어느 날 규동집에 갔더니 키 작고 안경 끼고 떡진 머리에 오타쿠 루저 관상을 가진 사람들이 치즈 규동을 먹고 있다더라 하는 글이 퍼지면서 초식남 마마보이 남자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단어로 쓰이기 시작했음. 또한 규동은 일본에서 아저씨들이 먹는 음식이라 우리나라 국밥과 이미지가 비슷하다고 함. 만약 소개팅에서 남자가 여자를 규동집에 데려간다면 바로 차이는 거임. 일본에선 규동이 아저씨, 오타쿠 남자들을 상징하는 이미지여도 일본 여행 가면 규동만한 맛돌이 음식이 없음. 일본 라멘의 추악한 비밀. 일본 전문 라멘집에 가면 일본풍 인테리어에 원피스 피규어까지 전문 라멘집 느낌을 물씬 풍기는데, 사실 대부분의 라멘집은 시제품을 섞어 쓴다고 함. 아닌데 맛은 일본이랑 똑같던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일본 식품공학 석박사들이 머리 맞대고 만든 고농축 액기스임. 사실상 실패가 불가능한 맛의 치트키인데 사용법이 말도 안 되게 간단함. 물 500ml에 육수 40ml만 넣으면 끝임. 여기에 들어가는 면, 갓 뽑은 생면을 그대로 냉동한 거라 2분 정도만 삶으면 우리가 먹던 그 맛이 난다고 함. 진짜 충격인 건 차슈임. 요즘은 삼겹살을 다 구워서 커팅까지 끝낸 완제품 상태로 팔기 때문에 가게에선 그냥 데우기만 해서 올리면 끝임. 라멘집 알바생들이 밖에서 라멘 안 사 먹는 이유도 이거임. 원가 1200원 꼴인 걸 아니까 차라리 집에서 직접 해먹는 거임. 김한장에 쪽파 썰어 넣고 삶은 계란만 올려보셈. 일본 현지에서 먹던 그 맛이 남. 만들기가 귀찮아서 그렇지 이렇게 먹으면 가성비 지리는 거 인정? 일본 애니가 만든 역대급 거품 음식. 첫 번째, 동글동글 귀여운 비주얼의 당고. 짱구가 그렇게 맛있게 먹길래 쫀득한 꿀떡 마실 줄 알았음. 근데 막상 한 입 베어 물면 깜짝 놀란다는데? 달콤함은커녕 짭짤한 간장 맛이 훅 치고 들어오는데, 떡 식감조차 쫄깃함과는 거리가 먼 희한한 퍽퍽함임. 한국인의 떡 기준인 찰떡과는 정반대라 사실상 비주얼 가스라이팅의 끝판왕임. 두 번째, 여름 축제의 필수템 카키코오리. 애니에선 형형색색 영롱해 보이지만 실체는 그냥 생얼음 갈아놓은 거에 싸구려 인공 시럽 뿌린 게 전부임. 고소한 우유 얼음에 토핑 폭탄인 한국 빙수 생각했다가 이거 먹으면 이걸 돈 주고 왜 사 먹지? 소리 바로 나옴. 그냥 아이스크림 먹는 게 훨씬 낫다고. 세 번째, 아메링고. 애니메이션 축제 장면에서 자주 보이는 빨간 사과 사탕인데, 보석같이 빛나는 비주얼에 호케 사 먹으면 겉에 설탕 코팅은 어금니의 본드처럼 쩍쩍 달라붙고, 사과는 너무 커서 먹는 내내 입과 주변이 끈적거림. 사진용으로는 괜찮지만 두 번은 안 사 먹게 된다고 함. 솔직히 애니 속 비주얼에 속아서 사 먹었다가 의외로 맛없었던 음식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셈. 한국인에게 유독 인기 없는 디저트. 그건 바로 푸딩인데, 유독 한국인들에게만 찬밥 신세인 이유가 있다는데, 대기업들이 수백억 들여 마케팅해도 1년을 못 버티고 단종 엔딩을 맞이함. 사실 이건 한국인 입맛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한국인이 싫어하는 식감이기 때문임.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쫀득함과 아삭함에 미쳐있는 민족임. 김치 두쫑쿠처럼 씹는 맛이 확실해야 만족감을 느끼는데, 푸딩의 흐물텅하고 힘없는 질감을 한국인이 좋아할 리가 없음. 게다가 일본에선 100엔대에 널린 가성비템인데 한국만 오면 3배나 비싸게 팔아버림. 결국 식감은 애매한데 가격만 건방지니 안 사 먹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그런데 이런 푸딩의 저주를 깨부수겠다며 최근 GS25에 전설의 아이템이 등판함. 일본 여행 필수템이자 먹기리스트 1위인 저지우유 푸딩이 상륙했다고 해서 소비자들은 환호했는데, 근데 소름 돋는 반전이 있었음. 알고 보니 이 제품 일본 원조의 정식 수입품이 아닌 단순 카피 짝퉁이었던 거임. 일본에서 1,500원인 걸 한국에선 3배나 비싼 4,500원에 팔아치우고 있었음. 사실 진짜 원조인 오하여 저지우유 푸딩은 세븐일레븐에서 팔고 있다고 함. 비오트를 이겨버린 다이소? 비오트 먹을 때마다 감칠맛 나게 항상 초코링이 부족했음. 많이 알다시피 비오트 무한으로 먹는 꿀팁이라며 비오트 초코링이랑 맛 똑같은 시카 초코링이 유행이었음.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살 때 2만원이 넘는 가격이 무시 못하고 너무 짐승용량이라 부담되는 건 팩트였음. 맛잘알 코난들은 다른 국내 제품이 없나 뒤지기 시작했고, 바로 이때 다이소에서 미니 초코로스 초코링을 출시해버림. 이건 40g 단위로 포장한 제품이라 용량도 부담이 없음. 심지어 40g당 1,000원으로 시카 초코링 제품보다 2배나 저렴함. 그리고
러시카 초코링이랑 다이소 초코링이랑 맛비교하는 글을 보면 맛도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해 놀란다고 함. 다이소 매장에서는 늘 품절이라고 함. 다이소 당장 달려가야겠음 크크. 드디어 해킹당한 붕어빵. 추운 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붕어빵. 클래식은 팥붕인데 슈붕 피붕을 시작으로 생태계 교란종이 등장했는데 이젠 뇌절의 영역까지 와버림. 완붕빵, 두붕빵까지 등장하면서 뇌절의 끝을 달리고 있음. 붕어빵 한 마리에 7,000원씩이나 태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참다 못한 붕덕후들은 결국 원조 스트릿 붕어빵을 찾기 시작했는데 붕세권까지 무너진 이 시기에 원조를 찾기엔 너무 힘들었음. 길거리 붕어빵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팥붕파는 붕세권을 포기하고 대체제를 찾기 시작함. 그러다 발견한 게 바로 이건데 속이 텅 빈 싸가지 없는 붕어빵과 다르게 내용물이 꽉 차 있고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갖고 온 놈 싸대기 때리는 맛을 자아냄. 하이라이트는 꼬리 쪽인데 꼬리부터 먹는 사람들한테는 극찬을 받을 정도로 바삭하면서 적당히 달달한 맛을 안겨주기 때문에 한 번 먹으면 멈출 수가 없다고 오리온 직원들을 힘들게 한 과자. 그건 바로 단종된 미니폴이라는 과자임. 오리온 본사에 제발 미니폴 좀 다시 재출시해달라고 문에 폭주하고 있음. 미니폴은 어릴 적 집 앞 슈퍼에서 500원에 사 먹던 추억의 과자임. 상자에 여러 개 들어있는 바삭한 크런치 막대 과자의 맛이 진짜 레전드였음. 2010년 단종되어 버리자 재출시 항의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뿐. 옛날 과자의 재출시가 쉽지 않은 이유가 예전 생산 기계를 폐기하였고 뭔가 문제도 있다고 함. 하지만 집착광공의 맛잘알들은 미니폴이랑 똑같은 과자를 찾아버렸음. 바로 일본 모리나가 코에다 밀크 과자임. 생긴 것도 미니폴이랑 비슷하고 한 입 먹어보면 훨씬 진한 초콜릿의 바삭한 식감까지 살아있고 싱크로율도 99%라 이거 미니폴 따라 만든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임. 심지어 11개의 봉지로 소포장돼 있어서 두고두고 먹을 수 있어 많은 이들이 극찬한다고 함. 그래도 미니폴은 제발 재출시해줬으면 함 크크. 스스로 해킹 시도한 명랑핫도그. 한때 줄 서서 먹던 명랑핫도그. 하지만 이 명랑핫도그의 전성기는 길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가격을 너무 빠르게 올려버렸기 때문임. 한때 1,000원이었던 핫도그가 4,000원까지 오르면서 부담을 느껴버린 학생들이 아, 그 돈이면 얼마 보태서 국밥 먹지. 하면서 손절하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역대급 나락을 가면서 1,000호점까지 돌파했던 체인점이 500호점까지 줄어들음. 이에 위기를 느낀 본사는 항복하고 핫도그 영업 기밀을 세상에 풀어버리기로 마음먹는데 그렇게 탄생한 제품이 바로 이거임. 이게 왜 해킹급이냐면 본사 비법 그대로 적용해서 가게 맛이랑 비슷한 건 물론이고 아예 시즈닝까지 뿌린 채로 얼려버린 미친 디테일을 보여줌.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님. 매장에선 4,000원에 맛볼 수 있던 제품을 개당 2,000원대로 무려 반값에 먹을 수 있는 가성비 제품인 거임. 사실상 본사가 가맹점주들 밥그릇 뺏기로 작정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인데 체인점들 사이에선 우리 다 죽이려 하냐 불만이 폭발 중이라고 함. 근데 이거 먹어보니까 진짜 똑같은데? 헬푸드에 지배당한 뉴욕. 요즘 점심 한 끼 먹으려면 10,000원이 기본인데 이 금액을 초월한 도시가 있음. 바로 뉴욕인데 한 끼 먹으려면 최소 30,000원부터 50,000원까지 우리나라 하루 식비를 한 끼에 태우는 물가임. 근데 이런 뉴욕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성비 한 끼로 떠오르는 K푸드가 있는데 바로 군고구마임. 뉴욕 포스트는 아예 이걸 Naked sweet potato. 라 부르며 뉴욕의 새로운 점심 트렌드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군고구마가 갑자기 뉴요커들의 점심이 된 이유는 미친 가성비 때문임. 단순히 싸다고 맛이 없냐? 그것도 아님. 천연 카라멜 향의 포만감은 물론 비타민과 칼륨이 풍부한 건강한 한 끼라는 인식이 퍼져버렸음. 바쁜 뉴요커들 사이에서 포화지방에서 벗어나 죄책감 없이 즐기는 웰빙 메뉴로 소문난 건데 이게 SNS를 통해 빠르게 유행하기 시작했음. 치즈를 얹어 먹거나 시럽을 뿌리는 등 자신만의 레시피 영상이 쏟아지는 중임. 이러다가 고구마 물가도 오르는 거 아냐? 이삭 토스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몇 가지 실체가 있음. 직원들한테 금 뿌리고 출산 지원금까지 대주는 미친 회사가 바로 이삭 토스트임. 일단 여기 입사하면 배고플 일은 절대 없음. 토스트가 무한으로 제공돼서 종류별로 마음껏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약은 이딴 게 아예 없다는 거임. 워라밸까지 완벽하게 챙겨주는 신의 직장임. 그 애 한 명 낳으면 500만원, 둘 낳으면 1,000만원을 그냥 꽂아줌. 끝이 아님. 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육아수당 매달 15만원씩 따박따박 나옴. 장국지를 다 퍼줌. 진급하면 순금 한돈을 주다고 함. 다 함께 만든 떡을 나누는 것뿐. 일하는 사장님 마인드. 이거 진짜 실화냐? 직원만 챙기냐? 아님. 점주들한테 가맹비 한 푼 안 받고 로열티도 아예 안 받다가 최근에야 겨우 15만원 받기 시작함. 솔직히 연봉 1억보다 이런 복지 있는 회사가 더 부러운 사람? 너네 회사 복지랑 비교하면 어떤? 댓글로 솔직하게 한탄해봐. 비싼 숙성회, 원가의 비밀, 배달앱이나 이자카야에서 숙성회를 시키면 왜 이렇게 비싸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요즘 인터넷에서 숙성회를 검색하면 만원대의 상품들도 많음. 사실 웬만한 이자카야나 배달 횟집들도 업소용 제품을 그대로 씀. 인터넷에 숙성회 필렛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진공 상품을 뜯어 썰기만 하면 손님들에게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라는데 그래도 가게가 더 신선하겠지. 쉽겠지만 사실 인터넷에서 회를 시키면 유통 단계가 더 짧아지기 때문에 더 신선한 맛으로 먹을 수 있는 거임. 또한 생화사비나 회간장을 따로 사야 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다 준다고 함. 횟집에서 사 먹으면 바보라고. 두쫑크 때문에 망한 자영업자. 최근에 다시 두바이 초콜릿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진화된 버전이 나왔음. 두바이 쫀드 쿠키인데 초콜릿을 섞은 마시멜로와 바삭한 카다이프를 피스타치오에 버무린 두쫑크는 한 알에 가격이 7,000원이나 하는데 이 말똥 같은 게 7,000원? 이걸 누가 사 먹음? 하지만 이 돈 주고도 못 사 먹는 집도 수두룩하고 배달 어플에서는 몇 주째 두쫑크가 1등으로 자리 잡음. 그렇기에 두바이 쫀드 쿠키를 판매하지 않는 가게는 자연스럽게 순위가 밀려나기 시작했음. 결국 두쫑크 때문에 초밥집, 국밥집, 족발집 등 비린내 날 것 같은 가게에서마저 쫀드 쿠키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짐.
이로 인해 두쫑코를 팔지 않는 가게들은 자연스럽게 순위가 밀려나며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고 함. 심지어 두쫑코를 팔아서 마진이 안 남는 상황에 자영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두쫑코를 공장처럼 찍어내고 있음. 상황이 이렇다 보니 편의점마저 두쫑코를 팔고 있는데 퀄리티는 떨어져도 먹을 만한 정도임. 진짜 온 세상이 두쫑코네 크크. 서로가 원조라고 우기는 두쫑코 상황? 요즘 제일 핫한 디저트인 두쫑코 가격 논란부터 자영업 생태계까지 바꿀 정도로 미친 유행이 끝나지 않고 있는데 너도 나도 원조 두바이 쫀득 쿠키라며 판매하고 있어서 지금 논란이라고 함. 보통 원조라고 하면 1호점을 기반으로 1세대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집 근처 카페만 가도 원조라고 적혀있으니 당황스러운 상황임. 상황이 이쯤 되니까 참다 못한 방구석 전문가들이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찾아보니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한 건 갈라또라는 업체임.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던 모양과는 전혀 다른 모양이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두쫑코는 몬트 쿠키라는 업체에서 만든 거임. SNS에 올린 영상이 대박이 터지면서 유행이 시작된 건데 결국 출생신고를 완료했냐 유행을 터뜨렸냐의 싸움이라고. 해외에서 화제라는 한국 음식 1위임. 지금 전 세계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먹는 게 있다는데 그건 바로 바나나 우유임. 인천공항에서는 하루에 2,300개씩 팔린다고 함. 뚱바의 독특한 둥근 단지 모양은 그냥 귀여우라고 만든 게 아님. 우리 조상의 백자 다랑아리에서 영감을 얻은 한국적인 상징이라는 거임. 근데 이 모양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님. 위아래를 따로 만들어서 고속 회전 마찰열로 붙여야 하는데 이게 워낙 까다로운 공정이라고 함. 또한 이 모양은 유통기한 유지가 힘들어서 해외로 나가는 바나나 우유는 대부분 팩 모양으로만 수출됨. 이렇다 보니 외국인들 사이에선 진짜 뚱바 모양을 먹어야 찐 한국 여행을 갔다는 인증템이 되어버린 거임. SNS는 이미 바나나 우유 인증샷으로 도배됐고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시민들에게 이 우유를 돌리는 모습이 포착될 정도임. 현재 미국 매출만 20% 폭등하며 역대급 성장 중인 그야말로 월클 음료가 됐음. 또한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에 헤이즐넛 커피를 섞어 마시는 꿀조합은 SNS를 점령했고 외국인들에겐 이제 한국 여행 필수 인증샷 1순위가 됐음. 근데 이거 만들어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던데? 소스 하나 팔아서 3만원 번 남자? 뉴욕에는 파스타 소스 하나 팔아서 수조원을 번 미친 식당이 있음. 심지어 할리우드 배우나 대통령도 초대 없으면 입국 컷당하는 이곳은 뉴욕 할렘에 Rouse Restaurant. 소스 하나로 수조원 개소리 아님? 실제로 이 식당은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도입해 70년대에 지정된 단골들이 테이블 권리를 자식한테 유산처럼 물려주는 걸 처음으로 도입한 식당임. 근데 이게 부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빽 없는 서민은 근처에도 못 가는 부의 상징 끝판왕이 된 건데 그럼에도 서민들은 죽기 전에 제발 한 입만 먹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울부짖었음. 수년 동안 이어진 언쟁 끝에 결국 패배한 주인은 이 소스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마음먹음. 그렇게 이 소스의 정체가 드러난 건데 바로 Rouse Homemade Sauce. 이 소스는 재료를 딱 8개만 넣는 건강한 제품으로 SNS를 지배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미국 코스트코 1위를 찍은 소스가 됐음. 결국 2023년 한 회사가 이 브랜드를 무려 3조 5천억 원에 통째로 사버리면서 레스토랑 주인은 소스 하나로 3만억을 벌게 됨. 더 놀라운 건 이 소스 한국 코스트코에도 들어왔음. 맛이 궁금하면 당장 달려가 보셈. 앞으로 구독하면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겠음.